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1년 8월 14일 스웨덴 왕실이 모두 모였습니다. 두 번째 왕자 칼 필립 에드문드 베르틸의 세 번째 아들 줄리안 왕자님의 성대한 세례식을 위해서였죠. 세례식 당일 소피아 크리스티나 헬크비스트 왕비는 흰색의 깊은 브이넥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꽃요정처럼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이 왕비가 3명의 아들을 둔 가장 아름다운 파라노 천사라 불리는 평민 출신 왕비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스웨덴 왕실에 입성할 당시 그녀는 스웨덴 전체의 반대를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대중에게 소피아는 왕실에 시집간 후에야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남성 청년들에겐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남성 잡지에 충실한 독자라면 소피아를 모를 리가 없죠. 1984년 소피아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사였고 어머니는 한 회사의 마케팅 매니저였습니다. 소피아는 집안에서 둘째였고 언니와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정이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소피아의 부모님은 세 딸 모두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은 스톡홀름을 떠나 스웨덴 중부 도시인 반스브로로 이사를 결심했고 세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그들의 취미와 관심사를 키우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세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소피아는 세 자매 중에서 가장 똑똑한 편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유창한 영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웃들 또한 소피아를 칭찬했죠. 또한 소피아는 운동에도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어머니의 높은 미모를 물려받았고 귀여운 인형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면에는 불완전한 성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소피아는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고 숙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소피아의 담임 선생님은 자주 부모님을 학교로 부르곤 했죠. 부모님이 학교에 오면 소피아는 마치 양처럼 매우 착하고 순한 모습으로 행동했지만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본래의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변하지 않았죠. 소피아의 이러한 행동은 학교 선생님을 매우 골치 아프게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소피아는 독자적으로 뉴욕에 가서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소피아의 학비를 계속 지원할 수 없었고 결국 소피아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처럼 소피아는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식당에서 접시를 치우거나 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로는 거의 돈을 벌지 못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소피아는 우연한 기회에 모델업계가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외모가 아름답고 1m 75cm의 날씬한 몸매를 가진 점이 그녀의 장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소피아는 본격적으로 모델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소피아가 받은 일은 주로 속옷 광고였습니다. 그러나 20살 때 그녀는 대형 뱀과 함께 스웨덴 남성 잡지 슬리츠에서 촬영한 화보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덕분에 소피아는 그의 가장 인기 있는 슬리츠 여성 모델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잡지의 스타일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플레이보이나 폴인 매거진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남성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와 함께 다양한 섹시한 여성 사진이 주된 내용이었죠. 소피아는 빠르게 상업적인 주목을 받았고 이 시기에 많은 속옷과 수영복 화보를 촬영했습니다. 그 덕분에 연예계에서 작은 인지도를 얻게 되었죠. 그 당시 매우 유명했던 리얼리티쇼 파라다이스 호텔에 소피아는 초대받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매건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피켓걸로 출연해 비난을 받았던 걸 기억하시나요? 소피아와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파라다이스 호텔은 대체로 여러 명의 미혼 남녀가 모여 고급 호텔에 들어가서 동거 생활을 하며 다양한 자극적인 경험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소피아는 남자 참가자와 비키니를 입고 베개 싸움을 벌였고 또 남자 참가자에게 마사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촬영 후 큰 파티가 열렸고 소피아는 카메라 앞에서 제나 제이몬과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제나 제이몬은 미국의 유명한 스트립 댄서였죠. 이때의 소피아는 마치 청춘기의 반항적인 소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문신을 새기고 배꼽에 링도 박았으며 바에 자주 가는 걸 즐겼고 점차 술과 담배로 인한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조금은 미친 듯한 여자가 스웨덴에서 가장 잘생긴 필립 왕자를 무너뜨리게 될 줄은요.
필립 왕자는 스웨덴 왕국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출생 당시 왕위계승 제도가 개혁되면서 왕위계승 순위에서 왕세자 자리에서 세 번째로 내려갔고 대신 그의 누나가 첫 번째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필립 왕자는 왕위계승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필립 왕자는 단지 뛰어난 신분과 지위뿐만 아니라 아주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생겼고 그의 눈은 마치 깊고 매혹적인 바다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성격도 활발하고 열정적이어서 많은 소녀들이 그를 꿈의 연인으로 여겼죠. 필립 왕자는 술을 즐겨 마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술집에서 소피아를 만났고 그 순간 필립 왕자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완전히 사랑에 빠졌습니다. 소피아와 필립의 연애가 공개된 후 스웨덴 왕실과 일반 대중 모두 왕자가 나쁜 소녀와 사랑에 빠진 것을 받아들일 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필립 왕자는 소피아를 만나기 전 그의 여자친구 페르날드와 막 헤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페르날드는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유명한 광고 홍보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스웨덴 왕실과 대중에게 매우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는 왕비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립 왕자가 가난한 가정 출신이면서 과거가 다소 거친 소피아와 데이트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많은 사람들은 소피아가 필립 왕자와 페르날드의 관계에 끼어든 제3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언론 로얄 센트럴에 따르면 소피아는 그들이 연애를 공식 발표했을 당시 이렇게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격한 언어로 소피아를 비난하기까지 했고 그로 인해 소피아는 한동안 우울해졌으며 왕실과 함께하는 삶의 압박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필립 왕자는 한결같이 소피아에게 정식 여자친구의 지위를 주고 싶어 했고 결국 스웨덴 왕실은 필립 왕자에게 양보하여 2010년에 소피아가 필립 왕자의 여자친구로 공식 인정된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소피아는 왕비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필립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큰 언론의 압박을 견뎌내는 것을 보고 그녀는 왕비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소피아는 자신에게 있던 문신을 제거하고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전에 섹시한 의상 스타일도 버리고 머리 모양과 의상도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과거에 섹시하고 발랄한 모델에서 이제는 우아하고 고상한 명품 여인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사실 소피아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대학에 돌아가 학위를 취득했고 친구들과 함께 자선단체를 설립하여 남아프리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 보호소를 여러 곳 설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필립 왕자의 공식 여자친구로 인정된 이후 소피아는 5년의 시간 동안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결국 스웨덴 왕실과 대중에게 새로운 자신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언론과 대중은 여전히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필립 왕자와 소피아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스웨덴 언론은 여전히 필립 왕자와 소피아의 결혼 사진과 소피아의 과거 노출 사진을 신문의 헤드라인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결혼 후 소피아와 필립 왕자는 매우 달콤한 모습을 보였고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필립 왕자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드레스가 너무 길 때는 필립 왕자가 신사답게 그녀의 드레스를 정리해주기도 했습니다. 소피아는 왕실을 대표하여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품위 있고 우아한 모습을 보여 왕실에 누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과거 스캔들은 여전히 언론에서 간헐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16년 소피아와 필립 왕자는 첫 번째 자녀를 맞이했고 1년 후에는 두 번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소피아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 아내를 지키고 싶던 필립 왕자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그가 아내를 얼마나 지지하고 사랑하는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도 말하며 소피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에 발생하기 시작했고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소피아는 표본을 보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병원에서 의료 간호사로 일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긴급 교육을 받은 후 소피아는 짙은 파란색 간호사복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던 왕자비가 이제는 호화로운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병원에서
이를 돕겠다고 나선 것은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소피아는 주로 청소와 소독 같은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소피아 햄메트 병원이 다른 중환자 병원에 40명의 의료 직원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돕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전했습니다. 함께 일한 간호사들은 모두 소피아를 칭찬하며 전혀 왕잡이라는 티가 나지 않았고 여유가 있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다른 의료진을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스웨덴 국민들은 왕자비가 이렇게 변화한 모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소피아 왕자비에 대해 가졌던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녀는 이제 모든 이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소피아 왕비는 진정으로 스웨덴 국민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병원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매우 컸고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의료진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소피아 왕자비의 자발적인 행동은 스웨덴 국민들에게 의료진을 지원하는 동기를 부여하며 많은 사람들이 의료팀에 합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자와 왕자비의 사랑은 처음에는 아무도 고백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2025년 2월 7일 소피아 왕자비는 네 번째 자녀인 공주를 출산했습니다. 과거의 스캔들에 대해 소피아 왕자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어떤 일도 후회하지 않아요. 바로 그 경험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소피아는 어떻게 하면 좋은 왕자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비판을 받았지만 소피아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번 팬데믹에서 그녀가 직접 전선에 뛰어났을 때 대중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고 사회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문제의 왕자비에서 영웅 왕자비로 거듭난 소피아는 진정한 선함과 용기만이 모두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